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여론조사 분석 시간입니다. 여론통신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론조사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여론의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 탄핵 정국이니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동향, 그러니까 예. 이제 전망이겠죠. 예.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이게 중요하고 또 예. 정권 구도가 또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교체냐, 연장이냐, 유지냐.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바로 인물입니다. 자기의 정치 조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문항만 해도 이렇게 담고 저렇게 담으면 한 10개가 되니까. 앞으로 더 쏟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여야 지지율부터 볼까요?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예. 26, 28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국민의힘 37.6%, 더불어민주당 44.2%인데요. 이게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입니다. 5.1%포인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1,506명 조사로서 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그래서 이제 5%포인트가 넘으면은 예. 오차 범위를 넘는 건데 네. 국민의힘 변동 이 하락폭이 오차 범위를 넘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오차 범위 이내인데요. 네. 41.1에서 44.2로 예. 약간 이제 오차 범위 이내 내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오차 범위 이내에 있던 두 당 격차가 민주당 우세가 돼버린 거예요. 6.6%포인트로. 예.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가 국민의힘 하락으로 인해서 민주당 우위가 된 건데요. 네. 여기서 제가 봤더니 이게 충청권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17.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크죠. 예. 또 국민의힘은 17.8%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예. 충청권에서.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념 성향에서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권의 변화. 충청권의 변화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념 성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네. 이념 성향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응답자 중에서 예. 민주당이 무려 19.3%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승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예. 진보, 중도 보수 나 잘 모르겠다. 네. 나 한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예. 이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중도 보수의 포지셔닝 변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실제로 이 리얼미터 조사의 직전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네.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 결과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자 수를 좀 많이 해서 조사했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정당 지지 선호 응답 결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도입니다. 그렇군요. 중도에서 확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직전 조사에서는 거의 뭐 한 10여 %포인트의 차이였다면 네. 이번 조사는 15%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이번 조사에서 절반 가까이 46%나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약간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 예.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에게 응답자에게 물어보면 진보예요? 중도예요? 보수예요? 그러면 예. 중도 선택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자꾸만 진영 대결 그러는데 네. 진영 대결보다는 사실은 실력 대결이에요. 그렇군요. 실력 대결이고 전략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속한다 저기에 속한다기보다는 내 길을 더 솔깃하게 만들어주는 전략이나 그런 정당이 어디냐 이걸 더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물어볼 때도 이전에는 보통이라는 이 선택지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예. 이걸 제외한 이유가 우리 국민들은 보통을 넣어놓으면 다 보통으로 가요. 보통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이제 우리는 아마 YTN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아니 3일 전날 저렇게 모였는데 탄핵 반대 집회가 뭐 3배나 4배나 사람들이 예. 많은데 이 여론조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예. 왜냐하면 광장 민심도 있지만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 여론조사는 광장 민심 플러스 안 광장 민심의 결과거든요. 광장 밖의 민심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영향을 주는 보수층 결집이 안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층도
꽉 결집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론의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이제 우리 김봉신 부대표가 충청 이야기됐는데 바로 이 중도입니다. 충청도 중도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민심을 중도가 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볼까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2030 청년 모습이 자주 보이면서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예. 지난 25에서 26일 진행이 됐고요. 예. 이번 조사는 인터넷 조사입니다. 아까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이고요.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좀 11점 척도로 썼습니다. 네. 0점부터 10점까지. 아. 가장 진보라고 하면 0점, 가장 보수라고 하면 10점까지로 놓고요. 그렇군요. 5점이 중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점수를 네. 10점 평점 10점으로 점수를 매겨봤더니 예. 이 평점을 낸 거죠. 평균 네. 점수. 그랬더니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는 5.04점, 네. 30대는 5.24점, 예. 40대는 4.83점, 예. 50대는 4.72, 60대 5.18, 70대 5.51인데요. 예. 이렇게 따지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요 50대가 4.72, 예. 40대가 4.83이니까 5점보다 밑에지 않습니까? 네, 좀, 네. 좀 진보 진보 쪽이다. 쪽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70세 이상은 5.51이니까 예. 5점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보수 쪽인데요. 아. 20대하고 30대도 5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예. 5.04, 5.2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그 여론조사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앞서 이제 배 소장님, 배종찬 소장께서 예,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사실은 이게 5점에 거의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운데 중도에 많이 그렇습니다. 수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점대이건 아니면 5점을 넘어섰건 간에 네. 저기 6, 7점, 8점으로 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1, 2점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굉장히 중도로 수렴돼 있고 가운데가 불룩한 어떤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면 좋아요? 0부터 10까지 이렇게 딱 조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왜 보수화되느냐? 왜냐하면 이전에는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좀 진보적이었거든요. 그것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왜 달라졌느냐?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첫 번째로는 2030 세대는 탈이념 성향이 강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수화를 띠는 이유는 바로 이거 기득권 반감이죠. 그러니까 40대, 50대를 향한 2030 MZ 세대의 시선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좀 사회 주역이 됩시다. 지금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높은 거예요? 선배님들께 인천공항 공사에 그때 채용 같은 부분도 불공정했다. 이번에 선관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이거 뭐냐 도대체. 여러 가지 특혜 채용 관련해서도. 40대, 50대 이른바 이제 50대 이상은 이제 50대에서 60대까지는 초반까지는 중반까지는 또 운동권이겠죠. 여기에 대한 이 반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에 대한 반감.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이제 정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어떤 때보다도 20대들의 주요 이슈는 이념보다는 안보와 경제거든요. 안보.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중요하다. 군사적으로.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2030 세대가 뭐 코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 서학개미, 미국의 지금 정시에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내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안보와 경제를 좀 중시하는 게 보다 더 좀 보수적 주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좀 이제 중첩적으로 결합이 된 현상이 민주당에 대한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이 두드러지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내면서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 인식들이 의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자녀 특혜 채용 관련해서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뉴데일리가 조사했습니다. 리서치 뉴데일리가 의뢰를 해서 리서치 민이 지난 2일부터 3일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관위 직무 감찰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해야 한다가 53.8 하면 안 된다가 28.9%고요. 이 조사 역시 ARS 조사입니다. 역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0%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상당히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1년에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 헌법재판소보다는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갈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상당히 지금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30의 이 심리하고도 인식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뭐냐. 그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 안 걸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선거관리 업무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지만 채용도 마음대로 해. 그리고 뭐 휴직시키고 뭐 로스쿨 보내줘. 그다음에 155명이나 해외 선거관리 제외 동포 선거관리한다고 해외로 가. 5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이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여론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 시비 거는 것보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예.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2030 세대의 심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리고 감사원이 해계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해결책의 처방을 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회가 김행크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이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럼 해결책은 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이런 유권 해석이라도 좀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국민들은. 예, 예. 그런 점에서 적어도 직무감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무감찰입니다. 네. 만약에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이 선거관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네. 채용이 그건 문제되는 거 그럼 어떡할까 놔둘 거야 사각지대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선관위가 대국민사과도 발표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회 차원의 통제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직무감찰은 이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개헌론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를 네. 해서 지난 2일 3일 예.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예. 요즘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임기 단축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나오는 의견은 한 3년 정도 해서 2028년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3년 정도 해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합하자. 총선 때 이건데, 같이 예. 하자. 찬성 28.9% 반대 59.5%로 반대가 훨씬 높네요. 반대가 뭐 2배 가량 높습니다. 예. 이런 이유는 같은 조사에서 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견인지 보면 알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층에서 확 갈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예. 이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오른 인물이 어떤 쪽에 힘을 싣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민주당 지지층은 임기 단축 개헌에서 반대가 71.5%, 찬성은 18.1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개헌 반대가 임기 단축 개헌 반대가 49.9, 예. 찬성이 37.9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반대가 더 높거든요. 예. 이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떤 여론도 섞여 있냐면 찬성이 37.9니까 민주당보는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강성 지지층은 지금 대통령 복귀할 텐데 지금 이거 논의하고 있어. 이 정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뭘 이런 걸 논의해. 예. 예. 대통령 기각돼서 복귀할 텐데 네. 이런 여론도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개헌에서 특히 임기 3년 단축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론조사. 예.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3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혹시 문항도 좀 할 수 있으면 예. 여론조사 문항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잠시 찾아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이게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말씀 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렇게 되면 3년으로 단축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거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책임 정치가 좀 되려면 한 번 더 해서 8년 정도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3년으로 단축이 되면
이게 뭐 사실은 개업하자마자 휴업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당선되자마자 레임덕이 되니까 3년 임기 대통령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그 우려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3년으로 단축을 하되 예. 그러면 4년 연임제로 개헌하고 난 최초의 선거에서는 3년으로 단축된 임기를 끝낸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게 원래 이제 4년 중임제를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 그렇죠. 예. 4년 중임제를 적용하면서 최초년도에는 그 전에 임기를 단축했던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미국도 10년까지는 할 수 있죠. 예. 4년 하고 예. 만약에 거리 상태에서 부통령이 한 1, 2년을 하면 그걸 다 합치면 한 10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이거는 개헌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 예. 지금 이게 그 누구도 안 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사실 임기를 줄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그때 아주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안 줄였습니다. 예. 그냥 끝까지 다 했죠. 그럼 만약에 질문이 바뀐다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많이 보시죠? 달라지죠.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예. 이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예. 3년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임제를 하되 첫 해에는 3년 그리고 예. 두 번째에도 출마할 수 있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또 여론조사 답변은 근데 달라질 수 이건 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완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그렇게 물어본 물었어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각 당의 후보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반대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민주당 지지층은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비명계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것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다 달라요. 왜냐하면 비명계의 의견은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뜻 이걸 들고 나오니까 또 당내에서는 이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이 엇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까 이제 또 김봉신 네. 부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 단축 3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중임할 수는 있도록 해주자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년 했는데 네. 또 4년 더 해?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헌이라는 제도로 오롯이 네. 이해를 하고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선거에 가면은 이해관계가 이 진영 간에 어떻게 될까 이걸 놓고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는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을 묻는 질문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기 대선에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위를 차지했어요. 나머지 요인도 좀 같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김봉신 부대표. 예. 저기 사법 리스크가 37.0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집권 시 일방 독주 의구심이 17.1%, 내부 분열이 10.6%. 네. 재미있는 건 이제 우클릭 정체성 논란은 6.8%로서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사법 리스크가 37%면 이거는 사실은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예. 적지 않은 비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권 시 일방 독주 의구심이 17.1%니까 요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방 독주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있다고 한다면 집권 시 이제 일방 독주 의구심이라는 게 17.1%면 사실 이거는 20%에 가까우니까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아주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당별로도 응답이 좀 정당 지지층별로도 응답이 좀 달랐겠는데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통계표를 찾아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제 최대 위험 요인이 이 사법 리스크라고 판단할 테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맞습니다. 드리면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18.4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 37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이게 두툼하게 나왔는데요. 예. 두 번째로 나온 건 내부 분열입니다. 아. 15.2%로서 이 항상 예. 그 자당 그 지지자들은 그 내에서 우려하는 거는 분열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민주당의 위험 요인을 볼 때는 무려 55.8%가 사법 리스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30%는 독주, 일방 독주다 이렇게 아. 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도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네. 오는 26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테니까요. 중도에서는 30 지금 나오는 것은 33.7%입니다. 아. 이게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예, 예. 그러면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33.7%라는 것은 전체 결과에서 응답한 37%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네. 1심과 거의 비슷한 의원직 상실형이냐 또는 100만 원 미만의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40%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입니까? 예. 디지털 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월 1일까지 이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다자로 물어봤는데요. 아. 이재명 대표가 42.0, 김문수 장관 19.7, 예. 두 자릿수인데 거의 20에 가깝죠. 한동훈 전 대표 7.8, 오세훈 시장 7.0, 홍준표 시장 6.2, 예. 김동연 지사 2.0, 안철수 의원 1.6, 이준석 의원 1.5. 아. ARS 조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42%대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모아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후보니까 또 교통정리도 하고 있죠. 예. 김경수, 임종석, 또 김동연 주변 인물들은 또 교통정리에 이미 나선 셈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모아보면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42%, 어. 나머지 지금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예. 이른바 국민의힘 후보 예. 4인방을 더해보면 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과연 국민의힘의 과제는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걸 모을 수 있느냐 흩어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40% 돌파는 뭐냐면 칵테일 효과죠. 일단 본인의 지금 쏠려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일 수 있는 재판이라든지 예. 또는 너무 일방 독주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을 엔비디아 그다음에 주 4일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런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인데 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 이 중도위원 확장을 하면서 이 민주당에서는 좀 더 경쟁력을 더 압축적으로 결집해 가는 것, 예. 집결해 가는 것, 이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김봉신 부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이제 42%까지 올랐네요. 예, ARS 조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 모른 무응답이 다 합쳐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아. 10% 조금 넘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 투표 상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고관여되어 있고 꼭 그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 다 모으면 우리 배 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40몇 %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중에 네. 예, 민주당 주자 중에서는 뭡니까 원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도에서는 네. 또 이재명 대표가 49입니다. 예.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거는 같은 분석인데요. 중도에서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다 지금은. 네. 예. 알겠습니다. 여론통신 여론조사 분석해드렸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 김봉신 부대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